안녕하세요. 저번 영상 편집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영상 찍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음악 트레이너와 기획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플레이브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신 것 같네요. 플레이브는 2023년 작년 3월에 데뷔를 해서 이제 1주년이 된 버추얼 아이돌 가수입니다. 지난 9일에 MBC의 음악 중심에서 이들의 곡인 Wait for Love가 버추얼 아이돌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고, 당시 멜론 차트 100에서 아마 10위, 11위까지 기록하는 등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팀입니다. 버추얼 아이돌은 아직 버추얼 아이돌이 생소한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버추얼이 이제 가상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 사이버 가수 그리고 AI 가수와 착각하기도 쉬운데요.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유튜버, 버추얼 가수 등은 실제 사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얼굴 없는 가수처럼 얼굴만 버추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건데요. 존재 자체가 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 사이버 가수, 그러니까 AI 가수가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메이브라는 AI 아이돌이 나왔었는데요. 이들은 버추얼 캐릭터에 이제 노래와 춤까지도 AI 기술로 만들어져서 실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AI 아이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추얼 아이돌은 실제 사람이 활동하는데 그 표현을 가상 캐릭터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브도 활동을 할 때 일러스트로만 하는 것일 뿐이지 멤버 모두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노래를 하고 그런 머신, 기기를 장착하고 춤을 추고 라이브 방송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버추얼이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나 아니면 콘서트를 할 때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을 송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장의 룰이거든요. 실제로 기기를 부착하고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게 룰이에요. 이것은 그 카카오에서 진행을 했던 버추얼 아이돌 서바이벌 콘텐츠였던 소녀 리버스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버추얼을 사용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플레이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플레이어의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비주얼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그냥 본인 성격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대놓고 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예 버추얼 캐릭터도 없고 그냥 얼굴 공개 없이 화면만 나와서 목소리로만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화면만으로도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상 캐릭터가 있으면 스트리밍 방송에서 장점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팬덤 형성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망이 좋으니까 가상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는데요. 일단 실제 아이돌 제작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많이 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재작년부터 실제 아이돌 제작에 투자를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추얼 아이돌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추얼 아이돌이 돈도 덜 들면서 요즘 돈 많이 번데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버추얼 아이돌도 초반에 캐릭터를 제작하고 방송 장비 구입하고 뮤비를 그런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구현을 할 때 개발자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실제 아이돌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그런 의상비, 뮤비 제작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래픽 디자인 시장은 점차 AI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퀄리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작자 입장에서 관리가 편하다는 점이 있어요. 누군가 버추얼 아이돌은 사고를 치지 않기 때문에 소속사도 편할 테고 팬들도 마음 편할 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해도 뒤에서 실제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실수를 한다든지 실제 인물에 대한 안 좋은 폭로가 생긴다든지 그런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시장의 선두주자인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싱어에 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실제 연예인들보다는 사건이 생길 위험이 적은 것도 있고요. 가상 캐릭터는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니까 실제 사람의 이런 비주얼, 패션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편한 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얼굴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번 관리를 하고 조명 켜고 화장을 하고 옷도 입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뭐 활동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준비 과정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 어떻게 가짜 얼굴을 보고 실제 얼굴도 모르고 실제로 볼 수가 없는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거나 생소하거나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게임을 하면서 만난 상대를 얼굴을 모르는데 게임 캐릭터 알고 이제 목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채팅이나 전화 통화만으로도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얼굴을 모르고 그런 목소리나 그런 걸로만 소통해도 좋아하는 감정은 생길 수 있어요. 꼭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야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꼭 연애나 뭐 사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팬 활동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재미있거나 노래가 좋으면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뭐 얼굴을 모르고 연애 감정이 들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이것도 일어나는 일인데 이건 연애 감정이 아니라 그냥 팬 활동이니까 더 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일반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가상 얼굴인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지점이 버추얼 아이돌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버추얼 아이돌의 핵심은 일반 아이돌처럼 멤버들의 비주얼이나 춤, 노래가 아니라 스트리밍 방송의 재미예요. 물론 누군가는 춤, 노래, 일러스트를 보고도 좋아하겠죠. 근데 이거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플레이브가 아니라 전체적인 버추얼 아이돌 시장. 버추얼 아이돌들은 대부분 라이브 방송을 주력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주 활동이 돼요. 이 시장이 일본에서 예전에 형성될 때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재미있는 팀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플레이브도 버추얼 아이돌이기 때문에 데뷔 때부터 트위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매주 했었어요. 거기서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청자 숫자를 늘려가면서 현재 팬덤의 크기를 쌓아온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요. 버추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든 팬덤이 실제 인물의 팬덤보다 강한 편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인물의 팬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팬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또 그런 보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쉽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애초에 버추얼로 활동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격, 노래, 말하는 방식 등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은 포인트에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게 더 강한 유대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들의 노래가 좋았던 점도 있는 거예요. 실제 아이돌 멤버들에게 모자라지 않는 실력을 지닌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도 하면서 탄탄한 음악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좋은 음악을 우연하게 알게 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이게 뭐야, 버추얼 아이돌?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거부감이 올 수도 있지만 좋으니까 한번 봤는데 그렇게 라이브 방송이나 이 자체 컨텐츠에 유입을 하면서 이거 재밌다, 신기하다,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팬덤에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플레이브를 떠나서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버추얼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가상 캐릭터를 설정하면 라이브 방송에서 상황극이라는 시청자들과 재미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버추얼 캐릭터는 각자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플레이브는 간단하게 말하면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멤버들이 우연한 계기로 지구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버추얼 형태로 지구의 사람들과 이렇게 촉을 한다는 설정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에스파의 예전 광야 그 설정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활동하는 대부분의 버추얼 캐릭터는 저마다 설정이 있어요. 이 일러스트니까 나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뒤에 있는 실제 인물의 나이가 아니라 여기에 999살이다 아니면 1살이다 태어난 곳이 지옥이다
플레이브처럼 어느 가상세계다 뭐 이렇게 막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거나 괴기한 설정도 있는데, 근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건 누구 다 알잖아요. 이걸 진짜라고 믿고 입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와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가짜인 거 아는데 알면서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짜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과 이 멤버의 말을 통해서 이 상황극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이언맨을 연기하는 배우가, 실제 배우가 있고 아이언맨이란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언맨 아닌 거 알잖아요. 아이언맨이 실제로 존재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아이언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 현실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를 아이언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아이언맨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아이언맨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이언맨인 것처럼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팬들은. 그런 거예요. 이것에 더 가장 좋은 예는 가수 김장훈 님인데요. 김장훈 님은 노래를 너무 못한다는 그런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숲튼 훈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김장훈 님의 그 한자, 김장훈 한자를 한글 모양대로 읽은 걸 숲트눈이라고 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건 김장훈이고 노래 못하는 건 숲트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었는데, 김장훈 님이 이 놀림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숲툰훈이라는 이름으로 버추얼 가수로 부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장훈 님이 실제 뭐 비주얼이나 얼굴과 상관없는 어린 형태의 버추얼 일러스트를 새로 만들고 숲툰훈이라는 17살이라는 설정으로 이제 신인 가수라는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나 숲툰훈이 김장훈이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김장훈님 본인도 사람들이 숲툰훈이 김장훈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죠. 이런 상황에서 숲툰훈이 라이브 방송을 키면 모두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상황극으로 노는 거예요. 근데 김장훈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숲툰훈은 17살이라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숲툰훈은 17살 인척 해야 되죠. 시청자들은 숲툰훈이 나이가 한참 많은 김장훈 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17살인 척 대하면서 채팅을 해요. 뭐 반말도 하고 뭐 까불지 마라, 너 어린 놈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웃음 포인트가 발생하거든요. 김장훈 님 그걸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버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상 캐릭터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인데요. 그러나 이 설정만 가지고 다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방송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시청자들과 재밌게 소통하면 인기 있는 버추얼 가수가 될 수 있고요. 제대로 설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시청자들과 대화를 리드하지 못하면 방송의 재미가 없어지죠. 그런 점에서 이 숲투누는 방송을 재밌게 한 편이었어요. 이게 원래 김정훈 님이 방송을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거기에 본체와 부캐의 나이 설정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자체가 좀 웃음 포인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이 숲투누는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김장훈이라고 말하면서 그 김장훈님의 히트곡 허니를 리메이크해서 실제 싱글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곡을 자기가 리메이크해서 발표하는 재밌는 현상도 나온 거죠. 꼭 이런 캐릭터 설정을 통한 상황극을 해야 방송이 재밌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라이브 방송이 재미있는 버추얼 아이돌들이 인기가 있고, 라이브 방송이 재미가 없는 버추얼 아이들은 노래를 잘 해도 인기를 얻는 사람이 소수인 상황이다. 플레이브의 캐릭터가 최신 3D가 아닌 이유, 그러니까 거의 뭐 일러스트 형태, 2D 일러스트 형태인데, 버추얼 아이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AI 아이돌들과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버추얼 아이돌은 일러스트의 그래픽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3D는 안 먹히기도 해요. 그건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아직 3D 그래픽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어떤 이동을 하고 눈동자 바뀌고 표정이 아주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약간씩 불편히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살짝 안 맞는 시선 뭐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라이브 방송이 중요한데 버추얼 아이돌에게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 불편한 골짜기가 분명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3D 그래픽이 좋아지고 사람과 비슷하게 보여도 그것이 어쨌든 가상 그래픽이라는 것을 안 이상 사람이 감정이입을 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차라리 이런 웹툰, 대놓고 만화 캐릭터처럼 2D 일러스트가 이 시장에서는 더 편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버추얼 아이돌 방송들을 보면 일본도 어차피 가짜 일러스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사람과 똑같을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만화 캐릭터 비슷한 일러스트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플레이브가 진짜로 인기가 많냐, 뭐 이것도 의문이거나 약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화력 집중해서 기록 냈다, 아니면 빈집 처리를 했다. 그러나 음악방송 어쨌든 1위를 했고, 멜론 차트 100에서 어쨌든 화력으로 10위까지 올렸고, 그리고 지금 앨범의 초동이 50만 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전 앨범도 20만 장인가 30만 장 나왔고, 플레이브는 말씀드렸듯이 라이브 방송을 봐야 매력을 잘 알 수 있는 버추얼 아이돌 형태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보통 로컬 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팬들. 근데 한국에서 지금 50만 장 앨범을 파는 국내 아이돌 팀이 몇 팀이나 될까요? 지금 S급, A급들 아이돌들도 국내에서 50만 장 파는 팀은 몇 팀 없어요. 괜히 음악방송 1위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국내 기록만 보면은 이제 완전 S급 탑라인에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작년에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MBC에서 아이돌 라디오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플레이브가 첫 이제 야외 콘서트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아이돌 팀과 인기 가수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플레이브 팬들이 진짜 가장 많았었어요. 아, 그리고 도대체 버추얼 아이돌이 콘서트는 그럼 어떻게 하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콘서트 무대의 스크린을 통해서 가상 캐릭터가 나와서 무대를 하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게 라이브 방송하고 똑같이 그 실시간 기기를 부탁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성적, 그리고 콘서트 화력까지 모두 갖춘 거의 최고 인기 아이돌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냐, 이 점이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사실 이 플레이브 현상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게 복잡한 이유가, 플레이브는 굉장히 단순한 전략이었는데요, 이 단순한 전략이 실제로 통하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작년부터 버추얼 시장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 제작자분들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일본에 오랫동안 전 세계 슈퍼챗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버추얼 가수들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먼저 혹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국에서도 어쨌든 이세돌이란 팀이 성공을 하면서 많은 제작자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버추얼 아이돌 만들면 돈 별로 안 드는데 돈 많이 번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치열한 시장인데 그냥 잘 모르고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기 쉬워요. 일본에서 인기 버추얼 아이돌 팀이라고 해서 그러면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서 보기에는 조잡한 그래픽이고 노래도 별로 못 부르네? 그리고 곡도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아이돌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선입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버추얼 아이돌도 이제 K-팝 하는 팀을, 제대로 K-팝 하는 팀을 만약에 만든다면 K-팝 아이돌들이 일본 아이돌 시장에서 인기를 얻듯 K-팝 버추얼 아이돌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경쟁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K-팝 팬들이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하나요? 지금 K-팝 팬들이 버추얼 아이돌 관심 가지나요? 아니죠.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 팬들이 K-팝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애초에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서로. 실제로 이 두 개의 팬 성향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버추얼 아이돌 그 팬들은 일본의 서브컬처, 거기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K-팝은 당연하고 일반 일본 아이돌에게도 관심이 없는 팬층이에요. 이건 한국의 버추얼 아이돌 팬들도 마찬가지고 K-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K-팝 형식의 실력파 버추얼 아이돌이 나온다고 해서 이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 버추얼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일본의 그런 서브컬처와 잘 융화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먼저 성공했던 뭐 이세돌이나 스텔라이브는 철저하게 그 일본 서브컬처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서브컬처 팬, 버추얼 아이돌 팬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팬을 모았거든요. 근데 플레이브는 제가 알기로는 그 MBC에서 투자를 해서 이 그래픽 물리 엔진을 만드시는 분들이 주축으로 이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기획자들이 아니라 이런 버추얼 캐릭터 만드는 분들이 주축인 회사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 플레이브의 그래픽 구현은 최신이기 때문에 일본의 버추얼 아이돌들보다는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그래픽을 만들어서 K-팝, 실력파 버추얼 아이돌을 내면 기존 버추얼 시장에서 꽤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지만, 실제로는 양쪽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좀 어려운 기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브도 초반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MBC라는 지상파 방송국이 많이 힘이 된 거죠. 플레이브를 데뷔 때부터 음악방송에 출연을 시키면서 어쨌든 사람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입은 많이 시키게 한 거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많이 홍보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플레이브를 알게 되고 유입된 팬들이 뭐가 없으면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생소하고 약간 이질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멤버들의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결국 멤버들의 매력이 마지막 퍼즐이었다. 생소한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형태지만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과 라이브 방송의 재미가 완전 신세계다 이렇게 느끼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팬들로 묶어두게 된 거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가능성은 공연 시장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점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버추얼 아이돌의 공연의 인기가 가장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콘서트에 가도 스크린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거랑 현장에 가서 스크린으로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아이돌 콘서트 문화는 내가 직접 아이돌을 보러 가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근까지도 제일 앞석의 좌석이 아니면 티켓 장사가 잘 되지 않았었죠. 라이브 현장에도 연예인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뒷좌석으로는 가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국내 라이브 문화도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경험하신 사람과 안 하신 사람이 많이 이해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무리 앞에 좌석이라고 해도 콘서트에서는 연예인들과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보게 되거든요. 바로 앞에서 보고 대화하고 싶으면 팬미팅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콘서트에서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도 있잖아요. 이런 콘서트에서는 실제 연예인의 콘서트라고 해도 실물 있는 연예인들 어차피 공연장에 스크린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버추얼 아이돌과 똑같은 조건이 돼요. 근데 사실 이 이유보다는 콘서트의 장점이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팬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콘서트에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평소에 그 사람의 노래도 많이 듣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면서 자신의 생활에 이 팬 활동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팬 활동은 외롭거든요. 나는 여기에 빠져있고 나는 이것에 대한 생각이 큰데 하루 종일 근데 주변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공유할 사람이 적은 거죠.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주제로 대화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에는 풀리지 않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팬들에게 콘서트는 유토피아라는 거죠. 실제 오프라인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거기에 당사자인 연예인도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르고 막 좋아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온몸으로 팬심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순간이 없죠,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비싼 콘서트 티켓값을 지불을 하고 뒷좌석이라도 팬들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공간에서 내가 함께 있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팬심을 모두 발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즐거움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 때 이 포인트는 버추얼 아이돌이 더 강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버추얼 아이돌을 덕질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주변에 같이 할 사람이 적고 상대적으로 커밍아웃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콘서트장에 가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가 수천 명이 있는 거죠. 평소엔 보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이 버추얼 아이돌의 공연 시장은 앞으로 공연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 플레이브는. 그러니까 플레이브의 기획자분들도 그 점을 잘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걸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요. 이미 오늘 지금 벌써 한 1시간 가까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거 편집도 하시느라 고생하실 텐데 뭐 이만 줄이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했지만 라이브 방송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 포인트도 엄청 긴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만든 플레이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특성을 잘 이해한 기획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플레이브가 지금 일본 진출을 하려고 일본 활동 대행사들과 여러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기존 방식, 그러니까 판권을 팔거나 뭐 활동 계약하고 그 일본 쪽 회사에 맡기는 단순한 방식으로는 저는 좀 아쉬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기존 버추얼 시장이라든가 이 플레이브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업계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저한테 다 얘기가 들어와요. 저한테 물어봐요, 다들. 근데 어쨌든 소속사분들도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미팅 해보면은 잘 모른다는 걸 느끼시니까. 근데 저는 플레이브의 그 데뷔곡 때부터 주간 추천곡에서 이제 플레이브 곡을 추천을 하기도 했었고, 저는 뭐 이런 서브컬처 시장을 일본에서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플레이브 팬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정말 이런 K 버추얼의 힘을 플레이브가 잘 만들어 나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은데